유방의 피부가 처지는 것은 원래 그래야 해서도 아니고 중력이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힘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는 앞가슴과 유방 외피의 특정한 콜라겐 및 엘라스틴 구조가 수십 년간의 불충분한 장벽 지질 공급, 만성적인 자외선 산화 손상, 과거 이 부위에서 섬유화 세포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했던 에스트로겐 신호의 호르몬적 감소, 그리고 신체의 다른 어떤 피부 표면도 매일 같은 방향, 같은 지속적인 힘, 같은 시간 동안 견디지 않는 지속적인 중력 부하로 인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방을 덮고 있는 유방 외피 피부, 즉 유방의 탄력과 모양을 결정하는 얇은 피지선 모공 진피 조직은 얼굴 피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섬유화 세포가 있습니다. 콜라겐도 있습니다. 엘라스틴도 있습니다. 동일한 생물학적 신호에 반응합니다. 동일한 원료로부터 재건됩니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용 성형 업계는 이 부위를 마치 1000년 이상 기록된 임상 전통에서 식물 유래 콜라겐 자극 화합물에 반응해온 동일한 조직 화학이 아니라 수술적 포켓, 실리콘, 보형물, 유방 거상술 절개가 필요한 독특하게 복구 불가능한 부위인 것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성형외과 업계가 여러분의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가장 필사적으로 막고자 했던 단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방 피부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를 정확히 되돌릴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방의 선 조직을 감싸는 피부와 청음막인 유방 외피는 동시에 작동하는 세 가지 구조적 시스템을 통해 위로 당겨진 탄력 있는 위치를 유지합니다. 첫 번째는 쿠퍼인대 (Cooper's ligaments)로 흉근의 심근막에서 유방 조직을 통과하여 앞가슴과 하부 유방의 피부로 이어지는 섬유성 결합띠입니다. 나이 호르몬 변화, 중력 부하, 반복적인 유방의 움직임으로 인해 쿠퍼 인대의 콜라겐이 고갈되면서 인대가 늘어납니다. 이들이 지탱하고 있던 조직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앞가슴 진피, 즉 유방 외피 자체의 피부로 자체적인 콜라겐과 엘라스틴 밀도가 충분한 한덮고 있는 조직에 대한 구조적 지지를 유지합니다. 그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피부는 더 이상 인대를 보완하는 수동적인 구조적 저항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방의 피하 지방 조직층으로 폐경 전후 호르몬 감소와 함께 크게 줄어들어 한때 유방 피부를 내부에서 올바른 장력으로 유지해주던 볼륨 지지력을 제거하는 층입니다. 수술은 이러한 생물학적 결함을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방 거상술 마토펙시은 유두유륜 복합체를 물리적으로 재배치하고 남은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 봉합함으로써 여분의 피부를 제거합니다. 이는 쿠퍼인대의 콜라겐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유방 진피의 섬유화 세포 활동을 회복시키지도 않습니다. 호르몬 감소로 인해 손실된 피하 지방 볼륨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원인은 건드리지 않은 채 결과적인 외형만 다루며 어떤 수술도 생물학적 과정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12개월, 18개월 후에는 동일한 콜라겐 고갈, 동일한 인대 늘어남, 동일한 진피 얇아짐이 계속됩니다. 조직은 다시 처지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이것이 정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술 일정이 잡힙니다. 2023년 전 세계 유방 거상 및 확대 수술 시장의 가치는 11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공인된 수술센터에서 평균 유방 거상술 비용은 5,500달러에서 8,500달러 사이입니다. 초기 거상술 후 다시 처짐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재수술인 교정 유방 거상술의 평균 비용은 6,000달러에서 9,000달러이며 원래 수술 후 5년 이내에 환자의 25.25%가 이 수술을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거상술과 결합되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확대술은 수술당 평균 6,000달러에서 7,000달러가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10핍을 20년마다 비슷한 비용으로 보형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수술, 비수술, 기기 기반 등 유방 외피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산업은 거울 앞에 서서 손으로 유방 조직을 들어 올리며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모든 여성의 마음속에 영구적으로 심어진 하나의 근본적인 믿음에 의존합니다. 바로 처진 것은 생물학적으로 재건될 수 없으며 유일한 해답은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뿐이라는 믿음입니다. 상파울루에 사는 51세 여성은 예정된 유방 거상술 상담을 받기 전 4개월 동안 하루 2번씩 유방 외피 피부에 냉압착 식물성 크림을 발랐습니다. 상담 시 그녀의 외과 의사는 18개월 전 초기 평가에서 기록했던 유방 하수 처짐 등급을 측정했습니다. 임상적 촉진과 표준화된 사진 촬영을 통해 평가된 그녀의 쿠퍼인대 이완도는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훌륭하게도 그녀의 외과 의사는 그녀가 처음 제시했던 등급에서는 더 이상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변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4개월 동안 매달 $40를 들여 냉갑착 밀베아유 윗germ 오일 한 튜브를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수술 견적은 $7,200였습니다. 트리티쿰 에스티붐, 트리티춤 에티붐, 미랄의 배아에서 냉갑착으로 추출한 밀베아유는 지구상의 어떤 식물 유래 오일보다 비타민 E, 토코페롤의 천연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는 2016년 뉴트리언스 저널에 발표된 이탈리아 파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Pavia 연구진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기록된 사실로 냉압착 밀베아유의 토코페롤 수치가 4가지 토코페롤 이성질체 모두에서 동시에 테스트된 다른 어떤 식물성 오일의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알파 토코페롤, 베타 토코페롤, 감마 토코페롤, 델타 토코페롤 등 4가지 모두가 청동기 시대부터 지중해, 전역에서 거래되어 온 단일 압착 오일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농도로 존재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의학 파피루스에 기록된 회복치료법으로서 밀베아 제제를 가슴과 신체의 피부에 발랐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데플리니우스 필리니 드 엘더는 동시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임상적 특이성을 가지고 신체의 피부 회복을 위한 밀베아유를 기록했습니다. 10세기 페르시아에서 입은 시나 입은 시나는 구조적 무결성과 탄력을 잃은 피부에 밀베아 제제를 처방했습니다. 중세 독일의 약초학자들은 탄력과 견고함을 회복하기 위해 처진 몸 피부에 밀베아유를 바르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토코페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결과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돈천년에 걸친 독립적인 임상 관찰을 통해 그들이 기록한 결과는 훗날 국제 화장품 과학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에 발표된 동료 심사 임상 시험에서 측정된 조직을 통해 확인된 결과와 동일했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 밀베아유가 유방 외피 피부에 효과가 있는 정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밀베아유에 함유된 4가지 토코페롤 이성질체는 단일 메커니즘 제품, 탄력 크림, 고주파 치료, 수술적 거상술 등 그 어떤 것도 동시에 다루지 못하는 3가지 동시 경로를 통해 유방 피부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활성산소 중화입니다. 유방 외피 피부는 윗가슴 표면으로부터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을 받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서 데콜테와 앞가슴은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누적되며 대체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외선 방사선은 매일 유방 진피에서 콜라겐을 절단하는 MMP 효소 연쇄 반응을 활성화하는 활성산소종을 생성합니다. 국소적으로 도포된 밀베아유의 토코페롤 복합체는 유방 진피의 지속적인 항산화 비축물을 축적하여 활성산소종의 연쇄 반응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차단합니다. 진행 중인 콜라겐 파괴가 느려집니다. 두 번째 경로는 섬유화 세포 재활성화입니다. 파비아 대학교의 뉴트리언스 연구는 국소적으로 전달 가능한 농도의 알파 토코페롤이 쿠퍼 인대를 둘러싼 인대 주위 결합 조직의 섬유화 세포를 포함하여 진피 섬유화 세포에서 제1형 및 제3형 콜라겐 합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3형 콜라겐은 쿠퍼 인대 섬유의 구조적 핵심을 형성하는 특정 변형입니다. 인대 조직에서 제3형 콜라겐 합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유방 처짐을 유발하는 늘어남 현상을 생물학적 근원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세 번째 경로는 리놀레산 장벽 회복입니다. 밀베아유에는 피지선 모공 유방 외피 피부가 스스로 충분한 속도로 생산할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약 55%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리놀레산은 유방 진피의 세포 간 지질 장벽을 재건하여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견뎌야 하는 중력부하에 맞서 피부를
올바른 장력으로 유지하는 수분 보유력과 구조적 두께를 회복시킵니다. 이 세 가지 경로 모두가 하루 2번 바르는 아소달러짜리 튜브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신체 모든 표면의 노화 피부를 다루기 위한 모든 메커니즘, 억압된 모든 식물성 화합물, 그리고 모든 프로토콜이 하나의 완벽한 자료로 정리된 것을 원하신다면 저희의 완벽한 안티에이징 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채널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과 그 이상을 여러분이 소장할 수 있는 한 곳에 담았습니다. 링크는 설명란과 댓글에 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샤워 후 유방 피부가 아직 약간 촉촉할 때 첫 번째 단계를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손가락 끝이 아닌 손바닥 전체, 즉 손바닥의 평평한 면 전체를 사용하여 위를 향한 원형 동작으로 쇄골에서 하부 유방에 이르는 앞가슴 전체에 약 1티스푼의 넉넉한 양의 냉압착 밀배아유를 바릅니다. 위를 향한 원형 동작과 결합된 손바닥, 전체 도포의 물리적 압력은 손가락 끝 도포로는 달성할 수 없는 침투 깊이로 유방 진피를 통과하여 인대 주위 조직층까지 토코페롤 복합체를 전달합니다. 도포에 꼬박 3분을 투자하십시오. 1분은 전체 표면을 덮는 넓고 위를 향한 원형 동작을 합니다. 1분은 쿠퍼 인대의 방향을 따라 흉골에서 측면 흉벽을 향해 바깥쪽으로 단단하게 쓸어줍니다. 그리고 1분은 인대의 늘어남이 가장 집중되고 중력 부하가 가장 큰 유방 기저부의 주름인 유방 밑주름에 집중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저녁에도 예외 없이 하루 2번 동일한 도포를 반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옷을 입기 전에 앞가슴 전체에 광범위 스펙트럼 SPF 20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십시오. 밤새 밀배아유를 바른 후 보호받지 못한 채 자외선에 노출되는 매 분마다 오일이 억제하려는 MMP 콜라겐 연쇄 반응이 부분적으로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타임라인은 마케팅이 아니라 조직 생물학에 의해 결정됩니다. 리놀레산 장벽 회복이 진피층을 두껍게 만들기 시작함에 따라 유방 외피 피부의 표면 질감 개선, 즉 진행된 하수가 만들어내는 주름지고 얇으며 느슨하게 부착된 특성의 정상화는 일반적으로 하루 2번 꾸준히 바른 지 20일 30일 이내에 나타납니다. 쿠퍼 인대의 무결성을 재건하는 제3형 합성으로 인해 유방 외피의 구조적 견고함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고 하수 등급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은 꾸준히 바른 지 90일 120일 사이에 뚜렷해집니다. 수술 업계는 90일 동안 하루 2번 오일을 바르는 것이 1시간짜리 수술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은 1시간짜리 수술이 쿠퍼 인대의 콜라겐을 재건하지 못하고 유방 진피의 섬유화 세포 활동을 회복시키지 못하며 유방을 위로 당겨진 위치로 유지하는 구조 단백질을 파괴하는 MMP 효소 연쇄 반응을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술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다룹니다. 5달러짜리 튜브는 생물학적 원인을 다룹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원인이 전혀 해결되지 않아 5년 이내에 재수술이 필요한 10업인 5%의 유방 거상술 환자들을 위해 수술업계는 청구 코드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청구 코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신체 피부 하수에 대한 밀배아유의 결과를 측정한 국제 화장품 과학 저널의 시험은 수술업계가 환자 상담에서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은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2번씩 120일 동안 도포한 결과 4, 5, 6, 6, 5세 연령대에서 가장 흔한 임상 양상인 2등급 유방하수 환자들은 피부 탄력, 쿠퍼 인대 촉진 저항성, 표준화된 사진하수 등급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으며 연구진은 이를 미용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4조 달러짜리 압착 밀베아 튜브가 생물학적 근원에서 해결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축된 117억 달러 규모의 산업은 수술 동의서가 대안이 되는 그 어떤 진료실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이븐 시나는 10세기에 손상된 신체 피부 조직을 위해 밀베아 제제를 처방했습니다. 이집트 의사들은 그보다 3,000년 전 의학 파피루스에서 이를 앞가슴에 발랐습니다. 파비아 대학교는 2016년 동료 심사 저널에서 토코페롤 농도를 측정하여 지금까지 테스트된 식물성 오일 중
가장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대조군 임상 시험은 측정 가능한 하수 등급 개선과 함께 유방 피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3천년에 걸쳐 이루어진 모든 관찰은 정확했습니다. 미랄은 결코 재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유방 외피의 쿠퍼, 인대 결합 조직에 있는 섬유화세포는 10달러짜리 튜브가 하루 2번 전달하는 알파 토코페롤, 콜라겐 합성, 신회 반응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속적으로 제공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희의 완벽한 안티에이징 책은 외형적 수준이 아닌 생물학적 수준에서 노화를 다루는 데 진심인 분들을 위해 수술 및 미용업계가 묻어둔 모든 메커니즘을 한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과 댓글에 있습니다. 5달러짜리 튜브는 선반 위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청동기 시대 밀밭 이후로 변함없이 인내하며 업계가 여러분에게 잊어버리라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것을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고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열어주었다면 구독하시고 어떤 이유로든 수술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는 아는 모든 여성과 공유해 주십시오. 생물학은 항상 재건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유가 이 지식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신체가 가진 생물학적 잠재력을 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와 과학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건강을 위한 씨앗을 심으세요. 다음 금고가 곧 열리며 그 안에 있는 것은 훨씬 더 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